정우성 뭐 혼외자 출산. 혼외자 출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뭐 또 뉴스 기사가 제목으로 어그로 끌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뭐 드라마 얘기인가 이러면서 맞아요. 이게 내가 1억을 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상으로는 한 300 정도가 최고예요. 300 정도. 양육비. 그러면 간접강제 때리는 거야. 가처분으로. 결혼할 때까지 1일 100만 원. 간접강제. 아, 결혼할 때까지 1일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자연의 이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예,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죠. 그치? 네. 재밌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목적에서 저희가 찍어보면 재밌을까요? 우선 혁이는 뭘로 하고 싶지? 저는 그 사회 이슈 같은 거 많이 따라가면 저희 또 제목을 유튜브 채널 제목을 어그로로 하기로 했잖아요. 어그로 좀 끌어줘야 돼요 이거. 변호사들도 체면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변호사 줘야죠. 이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찍으면서 저희끼리. 이슈도 많이 하고 네. 궁금한 것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렇죠. 잘 되면 거의 있으면 뭐 100만 아우 100만 뭐 바로 가야죠. 구독자 되고 하면은 100만 별거 아니죠?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경품 행사 뭐 이런 것도 하고.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기 뭐하다 이런 거 이제 우리한테 그렇죠. 쉽게 물어볼 수 변호사한테 있게 자문료 없이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뭐 앞으로 영상 재밌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현안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슈. 그렇죠. 요즘에 재밌는 거 많죠.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하나. 네, 바로 정우성. 법률가들 사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우성 씨가 정우성 배우님께서 이제 혼외자를 이렇게 갖게 되셨다는 뉴스가 하나 최근에 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뉴스 나왔는데 네. 혁이가 알려줘서 그렇죠. 저도 그때 알았죠. 네. 그때 저도 이제 아마 저녁에 술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친구로부터 이제 뭐 정우성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기사를 보내줬어요. 뭐 정우성 뭐 혼외자 출산. 혼외자 출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뭐 또 뉴스 기사가 제목으로 어그로 끌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거 뭐 드라마 얘기인가 이러면서 나 같은 경우는 정우성이 친자 확인이나 이런 걸 했을까? 법적으로는 사실 어떤 관계를 가진 이후에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자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혼인 중인 경우와 혼외자의 경우. 그 결혼 중인지 여부에 따라서 친자 관계를 이제 추정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보통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기 배에서 이제 애가 출산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얘는 어머니 자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자라고 확인했을 때는 그럼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 책임이 어디까지 져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양육비가 법에서 얼마나 정해져 있나요? 법은 규칙으로 규칙상으로 최대 그 지급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가 1억을 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상으로는 한 300 정도가 최고예요. 300 정도? 양육비. 1200을 벌어도 300. 아니 그러면은 정우성은 문가비 씨의 아이,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인가 딸인가요? 아들인가? 딸인가 모르겠는 건 아이에게 그러면은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법적으로는 그럴 텐데. 근데 우선은 이게 꼭 300만 원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에요. 법원의 내규, 법원의 규칙, 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법상으로 어쨌든 청구할 수 있는 뭐 금액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청구를 했을 때 판사들이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300만 원까지는 우리 인정해 주자. 이렇게 맞아요. 그냥 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 실무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뭐 재산이 많다라거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꼭 그 기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법원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한 경우도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양육비는 넉넉하게 인정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럼 문가비 씨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양육비 제외하고. 그렇죠. 양육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래도 둘이서 뭐 어떤 관계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이혼처럼 위자료를 지급한다던가. 근데 이건 또 그거랑 다른가 보죠, 법률적으로. 이게 만약 네.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연인 관계로서 네. 어떤 사실혼, 거의 결혼과 유사할 정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죠. 좀 더 나가서 정우성 씨 사례는 아니지만 네. 소위 이제 뭐 여자든 남자든 네. 상대방 연인에 대해서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을 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럴 의사가 없었다. 이걸 형사에서 뭐로 처벌하죠? 혼인빙자 가늠죄. 혼인빙자 가늠죄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제가 그런 사건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어요. 혼인빙자 가늠죄가 있었습니다. 네. 오. 그래서 그 경우에 그 혼인빙자 가늠으로 형사 사건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걸로는. 근데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었고 그 원인이 기망행위, 즉 사기였어요. 그래서 합의로 아마 한 1억 정도는 받았던 걸로 알고 합의로.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거는. 근데 이상한 뭐 그런 사안은 이상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죠. 만약에 네.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를 상대로 네. 결혼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결혼을 해달라는 소송? 네. 그게 가능할까요? 결혼을 해달라는 소송은 네. 제가 본 적이 없긴 한데 해달라는 소송 한다면은 그럼 막 간접강제 때리는 거야. 가처분으로. 결혼할 때까지 1일 100만 원. 간접강제. 결혼할 때까지 1일 네. 100만 네. 원. 그 뭐 결혼할 때까지 지급하라. 네. 청구 취지상 가능은 해보이네요. 가능은 아니요. 다만 이런 사안에서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신분상의 엄청난 변동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노동과도 같은 거죠. 네, 강제 노동, 강제 결혼 그렇게 할 이런 수가 거는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결혼을 강제하는 방법 이런 거 없어요. 없군요. 예. 결혼 강제할 수 없구나. 근데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오죠? 결혼을 강제하진 않지만 네. 내가 저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어. 혼인 신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예. 혼인 신고라는 게 근데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예. 지금 결혼해보셨잖아요? 해봤죠. 해보셨죠가 아니라 결혼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 혼인 신고라는 게 예. 당사자가 뭐 일방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방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저도 혼인 신고를 직접 한 건 아니라서 그럼 일방이 하신 거네요?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지?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컷! 그러면 정우성 씨 아이 성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아버지는 맞지만 혼외자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뭐 당장 호적이 바로 올라가나요? 그럴 경우에는 네. 친자로 정우성 씨가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인지. 예. 인지. 그래서 자기 호적에 소위 말하는 호적에 그 아이를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이 정 씨가 되겠죠. 근데 정우성 씨가 이름이 본명이 정우성 맞나요?
뭐 맞지 네. 않을까? 그거는 뭐. 그거는. 근데 인지는 또 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아 벌써 했다? 네, 인지는 했다고. 왜냐면 애가 몇 개월 어쨌든 된 것 같으니까 이미 인지는 한 것 같고. 그러면 이미 아기는 정실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부부 협의하에 모계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가능해요? 네, 나 몰랐는데? 그냥 제3자는 안 되지만 모계성은 따르는 것이 협의하에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폐지되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3의 성을 창조할 수 있냐? 예를 들어 이 씨고 최 씨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나는 제임스로 하고 싶어.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은 부모님이 전부 안 계시거나, 네. 그러니까 아예 자기 본을 모르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심사를 받아갖고 성을 창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나름 재밌는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우성 씨가 사실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루머가 봤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 만나고 있는 분은 어쨌든 간에 뭐 그쵸. 바람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말하는 사실혼이라고 한다는 것은 동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보통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CC다라고 하면 그건 연인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거와 연인은 다르지만 연인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게 이제 현재도 뭐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 다툼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연인 관계를 파탄을 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진 않겠나. 어쨌든 그거는 다퉈볼 만한 여지는 있다. 예. 근데 만약에 사실 관계가 아니고 일반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어렵겠죠. 예. 뭐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예. 쉽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사실 정우성 씨가 놀랍게도 강남 스티커 사진관에서 스티커 사진을 어떤 여성분과 찍은 게 유출이 되면서 저는 그게 좀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그 정우성 씨 사진이 스티커 사진관에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누가 그러니까 정우성 씨 흘린 건가?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근데 그게 또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특이하게.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물론 뭐 여성분의 그 블러 처리가 됐지만 네. 처리가 여성분 얼굴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공개가 됐는데 명예훼손 성립 안 할까요, 이거? 우선 정우성 씨의 사진, 스티커 사진을 주운 사람이 그걸 공개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그 사진을 가져간 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럴 수 있겠네. 그걸 갖다 경찰서에 갖다 줬어야 돼요. 그러네.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죄이고. 버렸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버렸다면은 보통 찢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 정우성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공개했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하긴 초상권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뭐 폄훼하는 어떤 표현일 경우에가 명예훼손인 건데 무슨 일반인들의 경우에 만약 불륜이었다. 그렇죠. 그 사진을 어디에 공개했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적 시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공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파파라치들 찍은 경우가 그럼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그게 판매되거나 올렸을 때 명예훼손을 할 것이냐, 초상권 침해를 할 것이냐. 초상권 문제는 약간 논하겠지만 명예훼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인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공인하고 좀 적용 기준이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정우성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과 이미 이제 언론에 나왔던 입장 표명들을 보면 정우성 씨는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살 수 있는 모든 의무, 꼭 법적 의무가 됐든 도의적 의무가 됐든 이런 부분 다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떳떳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결혼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정우성 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 너무 과도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눴습니다. 첫 촬영인데 저기서 안 힘들었어?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예. 힘든 게 분량을 줄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저것 말하려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저희가 오늘 어쨌든 시작이니까 나름 재밌게 그냥 찍어본 것 같고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 진짜 원래 평소에 얘기할 때는 저희 많이 웃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이 영상에서. 아직 영상에 네, 적응을 못했어. 영상에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는 재밌는 영상 많이 찍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좀 따라가면서 이슈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따라가면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평소에 뭐 변호사들한테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던 것들 그런 건 딱이죠.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눈 많이 왔잖아. 네. 제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눈을 안 치워서 미끄러 넘어졌어요. 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마침 떨어지는 눈에 차량의 지붕이 눌려졌어. 손상됐어요. 이랬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런 것들도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역시 또 경험이 또 많으셔갖고 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밌는 어떤 평소에 너무 궁금했는데 야 이거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는 조금 애매해 아니면은 뭐 굳이 뭐 아니면 뭐 너무 사소해갖고 누구한테 물어보기 애매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인데 법적 쟁점에 관련이 있으면 저희는 뭐든지 다 좀 따라가 보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사망 토론처럼 그렇죠. 뭔가 주제를 주시면 우선 그 주제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한번 먼저 판단 한게 해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한번 그걸 또 풀어내보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네요. 댓글에서 오늘 촬영하느라고 수고했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